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2015년도까지 이미 지어진 원전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보완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사이에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걸 수명 연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검토가 안 건가요?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명백하게 안 됐습니다. 오래된 노후 원전을 갖다 다시 고쳤었는데 한 2조 정도 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호기당 한 300억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지금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제일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믿음도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 안전 철학을 저래 가진 나라가 수출을 했다라는 건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정도로 보시는군요. 기본기가 무너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병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병석입니다. 네. 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도 되고 또 뭐 SMR 뭐 이래서 원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원전 철학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 평생 제가 알기로 소장님은 학부 때부터 박사까지 이제 원자핵 공학과에서 계속 학위를 하시고 또 원전 분야에서 평생 일을 해오셨는데 이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원전의 철학 또 이게 뭔지 또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뭐 요즘은 신원전, 탈원전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사실은 원자력을 대하는 입장을 원자력도 에너지의 일부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 정치화되면서 뭐 원자력이 그 목적이 돼 버렸던데 그게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수단을 대하는 자세가 진원전이 있고 무슨 탈원전이 있겠습니까? 네. 잘 쓰면 되고 안전하게 쓰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본질을 벗어나고 좀 너무 변색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철학이란 게 그런 문제들이죠. 네. 목적에 맞도록 이 수단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다루면 되는데 이 다르게 바뀌게 되면은 다른 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네. 이것은 기술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고 얼마만큼 안전한 전력을 싸게 충분히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의 문제다 이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 소장님 이건 제가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80년대부터 네. 이 분야를 이제 학부 때부터 공부하시고 쭉 오셨는데 네. 지난 한 이제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원전 업계가 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랄까 이런 것이 좀 바뀌어 왔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논란이 없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것이 정쟁화될 정도로 논란이 커진 것인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 사실은 원자력이라는 국가 에너지인데 국가적인 에너지인데 이것도 사회의 틀에서 폭넓게 누군가 절제와 균형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네.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자력이 돌아봐야 될 당연한 그 도덕적인 도리를 갖다가 모르고 너무 한 방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수명 연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어떤 근원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말씀드릴 텐데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상식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상식이 도덕적이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기술만 보고 쫓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소장님께서 이런 주장을 어쨌든 평생 이제 원자력 업계에 계셨는데 이런 목소리 내는 분은 원자력 학계 내에서는 상당히 소수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드물다고 보죠. 핵공학을 한 사람 중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원자력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딱 3명만 그 이야기한다. 아니,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결국은 책임 있는 그런 연구자 또 학자로서 어떤 국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들 생각은 연구자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의 원자력 기술이나 산업 자체가 일방적인 국가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국가 정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는 좀 비겁한 양심주의자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드러내놓고 명시적으로 지금의 이런 어떤 원자력 발전의 건설 과정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좀 상대적인 무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경우 이제 생계의 문제가 걸린다고. 그건 100%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앞에 출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산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해서 2033년까지 운전을 하게 됐다. 이 배경, 뭐 원전, 특히 원전의 그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시 수명 연장 허가가 났다. 좀 설명 좀 이게 해주시죠. 조금 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사실 이 원자력이란 것 자체가 그 1979년도에 큰 이변을 겪게 됩니다. 이제 미국 TMI 원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쓰리마일이죠. 예, 네. TMI 원전, 쓰리마일 원전에서 중대 사고란 게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공학적인 100%의 확신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아, 학계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예. 있었나 보죠. 그 국제적인 기준이 그렇고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원자력계가 이제 이거에 대한 조치가 2000년도에 대해서야 1999년도에 대해서야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셋업이 됐는데 그렇군요. 그때까지 건설된 모든 원전은 중대 예전하고 똑같이 큰 사고 안 난다라고 지어졌고 우리나라는 이걸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 2015년도까지 짓기 시작한 원전은 그때까지 이미 지어진 원전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보완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사고가 안 날 것이라는 중대 사고는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다. 근데 실제 일어났고 그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이걸 채택하게 된 계기도 후쿠시마가 터져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옆에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늦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을 2015년도부터 하니까 중대 사고 그러니까 원전의 큰 대형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되고 그 법제화가 된 것이 그 옛날 원전, 신규 원전은 그렇게 지으면 되지만 옛날 원전에 대한 백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설비를 해주고 안전성을 보강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이 수명 연장에 넣어가지고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제도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하필이면 이제 2022년도에 제가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 열 몇 기가 지금 수명 연장을 대기 중인 거죠. 현재 그렇죠. 예. 거의 다 이제 예. 애초에 설계 수명이 다 했으니까요.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중대 사고라고 하는 대형 사고를 갖다 예방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하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중대 사고의 보완책을 하라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관례처럼 이어졌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고리 2호기 때부터 이제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공청회 처음 일어난 거거든요. 고리 2호기 때.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올해 겨우 그 고리 2호기가 올해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몇 년째 지연되다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수명 연장 허가가 네네. 정부로부터 나온 이 과정에 예. 대한 문제점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문제점은 명확한 건 있습니다. 이제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이제 뭐 기본적인 기조가 탈원전 기조였기 때문에 한수원이나 이제 우리 원자력 규제 기관도 수명 연장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게을리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그때부터 불이 나게 그 부랴부랴 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전 강화 정책을 폈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사고 관리를 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인 제도적인 괴리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2년간의 그런 과정 네네. 신청하고 결국 이번에 허가가 난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점검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검토가 안 건가요?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명백하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안전 철학의 문제인데 원자력이란 거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산업인데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국제적으로 모든 산업에 공유되는 국제적인 룰인데 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원자력에서 이제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을 사고 관리 계획서라는 거로 이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 관리 계획서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걸 이걸 사고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사고관리 계획을 써도 된다라고 우리나라 원안위가 제도를 허용을 시켜줘 버렸어요. 아, 이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허용해 줘 버리고 이제 한 사고자인 한수원은 또 그래야 돈이 작게 들지만은 동시에 핑계거리가 있는 게 제도가 그렇게 허용해서 우리는 제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렇게 엉망이 돼 버린 겁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를 저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인가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어떤 영향을 평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국제적인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고관리계획이라고 사고가 절대 안 나도록 하는 어떤 수단 방법을 신뢰를 해버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고리 2호기도 수명 연장 허가가 났다 이렇게 지금 전체 수명 연장 제도로 수명 연장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소장님 보시기에 부실한 과정을 네. 거쳐서 허가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해당 지역, 예. 이 부산 지역, 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2호기 3, 4호기 때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알고는 계신데 네. 지금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이런 상식적인 원자력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원자력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알고는 계신데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는 조금 좀 지연이 갭이 있는 거로 저는 인식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뭐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사고가 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일본의 원전 정책은 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의 그러면 어떤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 기준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이제 TMI가 터지고 일본이 후쿠시마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랑 100%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예, 똑같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일본도 예. 사고 안 난다라는 네. 믿음 위에서 지었단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그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그 사고 터지기 한 달 전에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한 달 만에 터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노후 원전에 대해서 호기당 2조 원의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안전성을 보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하고 똑같이 이제 아까 그 사고 관리 계획이라는 네.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로 이렇게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해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일본이 뭐 과잉 투자했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원자력계는 많은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TMI 원전 1호기 사고 안 난 걸 지네들 AI 데이터뱅크로 쓰기 위해서 맞아요. 재가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액수가 2조 1,300억입니다. 그럼 아. 무슨 이야기냐면 정지했던 오래된 노후 원전을 다시 고쳐 썼는데 한 2조 정도 든다. 일본도 2조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단언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거 한 그 정도 든다란 게 기본적인 국제적인 룰이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호기당 한 2, 300억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허가 내면서 그 정도만 투자하면 안전에 문제 없다. 그때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라고 해가 1조 1,000억인가 써가지고 했는데 그 돈도 한 6, 7천억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호기 나누면 뭐 2,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어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 사고에 대한 원자력의 발전소의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방향을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운전원의 절차로 통해서 하겠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절차로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즉 고리 2호기의 부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가 좀 바보같이 아둔하게 해버리게 된 그 모든 근거가 거기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그런 안전 관리, 네네. 또 수칙, 네. 또 소프트웨어적인 거, 예. 좀 어떤 인력의 수준 이런 거는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력의 수준은 뛰어납니다. 우리는. 네.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안전 철학 원자력에 대한 게 우리 전력 생산이 아니고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도덕성과 안전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원자력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그런 될 거라고 생각이 보고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설비 보강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단 그렇죠. 말씀이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제가 경제학자인 제가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설비 보강, 그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네.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원전의 특히 수명 연장 관련해서의 경제성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안전 설비들 이제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 설비들을 정확하게 이제 미국이나 국제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대안 제시라는 게 대안하고 네, 전략적 그다음에 그럼요. 기후 환경이 세 가지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그게 적용되는데 대안이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건 설비나 이런 거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는 불날 곳에다가 소화기를 다수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런 아주 그러니까 재밌는 설비가 비유네요. 아니고 대책 측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이거 다 외국처럼 그렇게 돈 안 들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방향을 안전을 고려한 방향이 아니고 비용을 한 측면으로 국가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런 식의 어떤 해외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의 설비 투자가 추가적으로 일어난다면 예. 결국은 이건 발전 단가, 원자력 발전 단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늘 원자력계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제일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믿음도 많이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봉책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결국은 지금은 경제력이 있다라는 수치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경제성이 없어지는 비용을 겁니다. 또 전가하는 네.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네, 방식이 맞습니다. 된단 말씀이죠.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어떤 안전 설비 강화에 대한 미비 또 무대책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현재 원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에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사실 이건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는 이제 농담삼아 복 받은 나라라고 한다는 국토가 길고 네. 원전 후쿠시마가 터졌지만 그 영향받는 지역이 국한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형상 그런가요? 바람 예, 뭐 이런 나라 자체가 길기 때문에 바람이 하더라도 확산 거리가 전체 국토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 그 사고 터졌을 때는 거의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250조에서 900조 지금 요즘 900조로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900조라고 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의 TMI 그 3마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정 비용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는 완전히 터진 게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데 저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조에서 1000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력에서 500조 1000조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원전의 대형 사고라는 건 사실은 자기 국경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옆 부근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안전보다도 사실은 우리 편서풍 지역 우리 왼쪽에 있는 중국에서 이게 지금 한 5, 60개 되는데 이거 잠재적으로 100몇 기까지 동해안에다 짓는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영향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 철학을 우리의 존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중국이란 나라가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유도 효과를 보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우리 안전 철학을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단 말씀이시죠. 중국이 사고 터지면 그 영향은 우리가 다 오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제 한미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또 부각된 게 그 사용 후 해결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마 시청자들께서 사용 후 해결료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 건가,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정확한 그 팩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이 되는 지금 겁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는 우리나라 처분장이었기 때문에 발전소 옆에 수조 물통에다가 담겨서 식히고 있습니다. 지상에? 아니, 예, 지상에. 지상에. 그럼 가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물탱크 수영장 같은 데다가 해결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중수로는 일부를 꺼내 가지고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수로는 일부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용기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경수로 기준으로는 습식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보관 방식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부지의 확보 제약을 예. 떠나서 그걸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관하는 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이제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고열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장시간 뭐 5 년 10년 정도까지는 식혀야 되는 네. 거는 그 측면에서는 당연한 과정인데 네. 문제는 인제 우리가 지금 더더군다나 수명 연장을 하는데 지금 신형으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자기들 설계 수명만큼의 사용 해결료 저장소를 보관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원전들 지금 뭐 고리 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이제 공학적인 낙관주의죠. 원자력 발전소 수조를 크게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하. 내가 30년 40년 수명 동안 생긴 해결료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게 한 3분의 2치 정도만 마련했고 처분장을 해 언젠가 보낼 거다라는 거로 언젠가 처분장이 마련될 것이다. 예. 지하에 마련될 예.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다 차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자력 관련돼서 이제 더더구나 이 독성 물질인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는 이 낙관주의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 철학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공학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이런 사태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원자력 학계에서 네. 80년대부터 쭉 꾸준히 이제 연구도 네. 하시고 활동도 해오셨는데 그 80년대 90년대 좀 초창기에도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고 예. 좀 무대책으로 공학적 낙관주의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네. 이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일찍 좀 그 생각하셨나요?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를 푸는 방법을 좀 비판적인 대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네. 이게 어떤 전례가 돼서 앞으로 이제 2020년, 30년대 가면서 계속 설계 수명 다하는 원전들이 속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방식으로 결국 또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어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리 2호기를 필두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지 나머지 원전도 이런 방식으로 다 수명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럼 예. 소장님의 대안은 뭡니까?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법을 바꾸고 원안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이제 어떤 리딩을 하는 조직들이 네. 이 기본적인 상식을 키우는 강제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걸 제도도 바꾸고 네. 이거 잘못된 줄 알고 국제적으로 망신거리인데 이걸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저 나라는 안전 철학을 저래 가진 나라가 수출을 했다라는 건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보시는군요. 기본기가 무너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속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원자력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법부터 빨리 바꾸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리 2호기 이런 제도 마련해 가지고 뭐 공학적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1, 2년 투자하면 금방 되거든요. 해 가지고 고리 2호기가 1년을 늦더라도 나머지 호기라도 제대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하면 충분히 이런 거 맞출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국가도 그렇고 한손도 그렇고 마음을 안 먹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우리나라 또 원전을 뭐 수출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도 뭐 일각에서는 또 해왔고 그런데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 철학의 부재 이런 것들 해외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려지죠. 점점 알려질 네.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랑 대개의 우리가 수출한 나라들은 원자력의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를 텐데 네.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초창기처럼 학자들이 생기고 기술자가 생기면 한국은 왜 저랬을까?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국가에 대한 조롱 내지 불신으로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네. 특히 산업부에서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특히 좀 불만스러운 게 국가 원안이나 이런 데서 제도를 잘못 만들었더라도 그거는 법적인 제도란 거는 지켜야 될 미니멈이거든요. 그러면 산업부가 우리나라에
한수원이 이제 전체 원자력 산업의 90%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원안이나 이런 데서 좀 시원찮게 했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법보다도 더 우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국가기업으로서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안위를 핑계로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책임은 한수원이 더 있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